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429강이고요. 신규로 배우는 용용자와 또 신규로 배우는 발라내다 과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용자는 우리가 신규로 배울 건데요. 글자를 일단 보면 굉장히 뭔가 획순이 복잡하죠. 그런데 이 글자를 잘 보면 우리가 상상 속의 동물, 그 용을 형상화한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한 번씩 뜯어보면 여기에 보면 용의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옆모습으로 보면 이 부분이 용의 뿔이고 이 부분이 용의 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숫자의 5자처럼 비슷하죠? 지금까지 쓰여 있는 것만 보면 숫자의 5만 비슷하고 용의 뿔 부분이고 머리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부분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옆으로 삐죽삐죽 나와 있는 세 개의 선이 보입니다. 이거는 용의 등 쪽에 나 있는 비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옆으로 한번 그려서 보면 이게 용의 머리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 날아가는 용의 몸통이고 그 다음에 용 뒤쪽에 나 있는 용의 등의 비늘이다. 그리고 용의 꼬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용의 머리 뿔이 이렇게 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글자를 보면 용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용의 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용의 비늘. 자, 야간에 달을 향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 달을 향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보면 달 월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서달 입자가 보이죠? 자, 한번 여러 번 보면서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바구니 롱,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기습 공격, 그 다음에 답습 습입니다. 자, 바구니. 바구니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바구니는 대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에서 바구니라는 뜻이 왔구나. 그리고 롱자는 용자가 음이 변해서 롱이 되었구나. 의외로 획수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의외로 글자를 뜯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용자만 떼어놓고 본다면 아래쪽에 써있는 글자는 뭐다? 옷, 의자다. 획순이 많지만 한문이 획순이 많다고 해서 꼭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 자, 용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의 모양은 주살익자의 반대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살익자를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써있는 게 주살익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아래쪽에 쓰여있는 용자의 간체 모양은 주살익자의 모양의 반대 방향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주살익의 반대 모양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한다. 자, 주살익의 반대 모양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자, 주살익의 반대 모양이면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써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자의 간체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위에 대나무 죽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 대나무에서 어떤 뜻이 왔다? 바구니의 의미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농구할 때 농구는 바구니에다가 꽁을 넣는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용자만 빼고 나면 뭐다? 옷, 의자를 가져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옷, 의자라는 것은 용 모양이 그려진 옷입니다. 이런 옷은 언제 입느냐? 사람이 죽을 때 용처럼 승천하라고 좋은 의미에서 그런 옷을 입힙니다. 자, 사람에게 그런 옷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서 답습이라고 합니다. 답습은 조상 대대로 배워서 내려온 걸 우리가 답습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기습공격이라는 뜻은 어떻게 왔느냐? 죽음은 갑자기 오죠. 갑자기 공격처럼 다가오는 거. 기습공격처럼 다가오는 죽음. 자, 그래서 옷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옷에서 답습이라는 의미가 일단 왔고요. 답습이라는 건 죽은 사람한테 용옷을 입히는 거니까 죽음은 갑자기 온다고 해서 기습공격이다. 답습습.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기습공격.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답습을 해왔다. 자, 이 글자도 간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용용자 부분 간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오드자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구니롱, 답습, 기습공격 습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사랑, 총의 총입니다. 자, 집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용이라는 것은 상상 속의 동물이고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이죠. 마찬가지로 집 면자와 용용자가 만나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집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존재. 자, 우리 보통 어린 아이들을 사랑한다, 부모님들이 사랑한다, 또는 총애한다 이런 말 쓸 때 특별한 의미를 받는다. 그래서 집면자와 용용자가 만나서 사랑, 총애 이런 뜻을 갖습니다. 용은 특별한 동물. 그래서 총애나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할 때 이런 단어를 쓰고요.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용용자의 간체 모양 바꾸어주고 집면자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써본다면 주사리개 반대 모양을 일단 써놓고 마지막에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를 지면 용용자의 간체자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랑, 총의 총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로 배우는 반란에다 과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울 건데요. 어원은 뼈 사이에 낀 고기를 빼내는 일. 뼈 사이에 고기를 다 빼냈기 때문에 지금은 뭐만 남았다? 뼈만 남았다. 일단 반란에다는 의미는 둘러싸인 것을 헤집고 속의 것을 끄집어내는 일을 발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물고기가 보이죠? 뼈만 남아있는 물고기. 디귿자를 두 개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와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기역자의 반대 모양이다. 자,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 삐뚤어지다와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지나다 과입니다. 뼈 반란에다 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 반란에다 과자 안쪽에 입구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과가 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은 와다. 그리고 입 삐뚤어진다라는 의미는 어디서 왔다? 입 구자에서 입이 삐뚤어졌다는 의미가 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나다 과. 위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입 삐뚤어지다 와를 배웠는데 그 와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다 지자이다. 가다 지자라는 글자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지나간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거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건 뭐다? 사과를 한다. 자, 그리고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자, 한문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중국 사람들이 만든 형태입니다. 여기에 마디촌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지다 와자를 무엇으로 바꾸었다? 마디촌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삐뚤어지다와 지나다 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29강에서 신규로 배우는 용용자와 신규로 배우는 반란에다 과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